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2024년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설인데요. 이 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다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이게 뭐 생각할 문제입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지 줘야 되는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당장 다음 주가 설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주부이건 아니건 간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빠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기가 되거든요. 명절 장을 대목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되면 이제 사람도 많지만 식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직하게 물건을 파시지만 간혹 한두 분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쏭달쏭 OX 퀴즈를 통해서 물건 제대로 고르는 법을 저희가 좀 배워볼까 합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똑똑해져서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볼 때 그랬었나? 라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열린마당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은 설 명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야 제가 뭐 장을 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세뱃돈만 준비하면 설 준비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에 이렇게 세뱃돈 단위가 커져가지고 이 준비하는데 약간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다른 건 안 돼도 누가 나한테 세뱃돈을 좀 주면 안 될까 싶기도 하는데 누가 줄 사람이 없겠죠. 없죠. 저도 뭐 장은 장인데 또 선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또 여기는 뭘 해줘야 될까 날마다 이거 뒤져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네요. 그렇죠. 나 있어요 명단에? 나 있냐고 그 명단에가. 그러니까 평소에 감독님 뭘 이렇게 좀 다 완벽한 그런 모습 말고 뭔가 챙겨주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야지 그 명단 안에 들어가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워낙 잘 드시니까 다 갖추셨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감독님은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설 앞두고 장보기들을 하실 텐데 사실 장 보는 게 생각해가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혜롭게 장을 보기 위해서는 꽤 어렵거든요. 머리 아픈 일이에요. 머리 아프고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물건 고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저희가 정보를 잘 가지고 잘 고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전문가 세 분 모셨거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동단속 팀장 이광호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여러분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종학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이제 농산물이고 저희는 축산물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축산물 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의 정종학 사무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청주 무관님. 네, 저는 농축수산물 마지막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팀인 주무관 하청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식탁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중에 하청 주무관님이 가장 젊으신 분이죠? 막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합니다. 네, 아니 어깨에 이렇게 펴고 계시는 모습이 이광호 팀장님이나 정종학 소장님과는 좀 앉아 있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서. 오늘 그 혹시 입고 오신 옷이 제복이라는 언급이 있던데 맞습니까? 이 옷이 저희 원 제복이라서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입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선해 보입니다. 아니 그 대 선배님들과 함께 계시니까 좀 긴장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 팀장, 소장님들 오시니까 더욱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주무관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그 평소에 저희들이 농수축산물 매일매일 밥상 위에 올려서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직접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세 분께서 등 떠밀려서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광호 팀장님 맞습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잠을 못 잤습니다. 여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게 된 결심을 한 계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우리 김상한 감독님을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사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독님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사심을 표현하시는데 오늘 이광호 팀장님께서 머리에 바짝 힘을 주셨어요? 아, 예. 제가 오늘 결혼 식장에서 이렇게 머리를 해보고 오늘 한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예. 정종학 소장님께서도 등 떠밀려서 나오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지원 청사로 호출이 됐어요. 호출이 들어갔더니 저희 이제 부장님께서 네. 등치는 우리 김성 감독님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험악해요. 웃는 얼굴도 험악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정 소장님 잠깐 와보세요. 갔죠. 갔더니 방송 한번 나갔다 오랍니다. 그래서 네 하고 돌아왔는데 제 뒤에다가 결정적으로 직장인들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알아서 잘하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부담 100배입니다. 아, 또 그러시구나. 어깨가 엄청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무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연락 받았을 때 KBS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거움이 느껴서 내가 나가도 되나 네.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팀장님처럼 김성환 감독님이랑 저는 또 야구를 좋아해서 네. 이명수 캐스터님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간다 그 많이 들어가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흉내 가능하십니까? 흉내는 못 하는데 항상 이제 홈런 칠 때 나오면 뭐 간다 넘어갑니다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실제로 뵙고 싶어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세 분의 공통점이 이제 뭐 두 분 그 감독님 뵙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주무관님께서는 이명수 캐스터 보고 싶은 마음에 나오셨는데 우리 열린마당이 야구 없었으면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네, 자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예, 업무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래도 이분들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늘 열심히 하는데도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기관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입니다. 네. 본원과 9개 지원, 그리고 전국 시군에 121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 친환경 인증,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은 여러분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예. 깔끔한 정리. 1시간 동안 해주실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도입부에서 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정 소장님 여기에 질 수 없죠? 근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승진시켜준대요, 잘하면. 조그맣게 말씀하셔서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잘 이제, 하고 오시면 승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네요. 저는 승진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축산물 등급 판정, 그리고 축산물 유통,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산물 이력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그 꼭지점, 그러니까 공동 부모 안에 있는 기관이 저희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산 축산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수입육 이력제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산물에 관한 모든 그 총 업무를 망라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29년 차 근무이고요. 이제 본원에는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현장통입니다. 그래서 야전사령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 그죠? 하청 주무관님이 조금 전에 29년 차라는 단어를 듣고 갑자기 표정이. 하청 주무관님께서도 그래도 막내지만 제복을 입고 오신 만큼 잘 알려주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농산물처럼 저희는 수산물을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뭐 원산지 표시, 뭐 안정성 조사, 품질 관리 등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네. 사실 최근 그 분위기로 봐서는 수산물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중국 요리집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분 세 분들이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유를 가르치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뭐 OX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확신이 좀 쓰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오늘 제 날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제 날인 것 같아요. OX 퀴즈 할 때 우리 감독님의 안일이가 항상 좋고 지러요. 맞아요. 근데 답은 항상 틀리세요. 저는 오늘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롱이라 하더라도 주부 10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농수축산물을 자주 접하시는 환경에 계신 감독님, 그리고 만만치 않은 주부 경력의 지정남 씨,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문제 만나볼까요? 예, 김상 감독님 만점을 향해서 간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 장보기를 위한 농수축산물 제대로 고르기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팀장님이 문제 내주실까요? 네. 꽃감은 꼭지 모양이 동그란 것이 국산이다. 예? 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생각하게 만드네요. 지금 이 문제를 접한 모든 분들의 표정이 지정남 씨 표정과 같을 겁니다. 꽃감이라 하면 뭐 저는 간식으로도 자주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감사한 분들께, 지인들께 선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차례상, 제사상에도 많이 올라가는 건과일인데 꼭지 모양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꽃감을 이렇게 받으면 이 꽃감은 이렇게 납작하게 말렸구나, 혹은 홍시처럼 이렇게 대봉처럼 길게 말렸구나, 요 정도는 알거든요. 꼭지를 본 적이 꼭지 모양 볼 새가 어디 있어요? 먹어야지. 또 먹어야 된대. 맞아요. 아니 근데 감의 꼭지 모양이 동그란 거 말고 있나요? 뭐 네모가 있어요? 별표가 있어요? 그거 동그라미 아닌가요? 팀장님한테 이따 여쭤봐야죠. 그래요. 자, 문제 다시 드립니다. 먹어만 봤지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해보지 않고 떠올려보지 않았는데 자, 다시 드립니다. 곶감은 꼭지 모양이 동그란 것이 국산이다. 자, 맞으면 O,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면 X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이거 세 분은 X, 네 분은 O를 드셨어요. 일단 두 분 갈렸고요.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외치셨는데 자, 감독님 꽃감은 잘 드십니까? 잘 먹습니다. 그러면 문제 지정남 씨 말씀대로 먹기 바쁘지 꼭다리를 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왜 X라고 근데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 X를 했냐면요. 그 동그란 것은 그 외국의 수입산은 이것을 그 꼭다리를 떼면은 이게 뭐라고 빨리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 이렇게 보관해서 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를 이렇게 좀 돌리잖아요. 좀 기계를 돌리니까 이렇게 다 떼어냅니다, 이렇게. 국산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리서 오기 때문에. 뭔 말입니까? 아니, 꼭다리가 이게 거기 돌리잖아요. 이렇게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그게 그 꼭지를 기계로 깎잖아요. 이게 그 꼭지 모양이 옆에 이렇게 나풀나풀한 거 띄면 동그랗게 돼요. 그리고 외국산은 네모나게 된 것도 있어.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감독님, 꽃감은 감독님 국산은 꽃감 꼭지가 없다는 뜻인가요? 거의 없죠. 떼버리니까 없다고 끝들이 생각하셔서 있습니다. 삐죽은 거 그게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얼른 결과 봅시다. 지정남 씨는 왜 O 드셨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그게 저는 아니, 이제 제대로 모르고 지금. 아니요, 꼭지가 다 있어요. 꽃감은 다 꼭지가 있고 이렇게 깎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깎으면서 이 꼭지가 나풀나풀한 게 있거든요. 국산은 이렇게 꼭다리 나무 꼭다리만 있다니까요. 그게 길고 짧은 것은 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이 만약에 정답이면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꽃감은 전부 다 외국산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다 꽃감에 꼭지가 있는 거를 먹었으니까.
자, 첫 문제부터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동그란 것이 국산이다. 설명해 주시죠. 이라고 생겼어. 감독님은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 우리 감독님 말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꽃감의 원산지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꼭지 모양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쉽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하셨죠? 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국내산의 경우는 꽃감의 꼭지 모양이 동그랗죠. 동그래요. 네, 그런데 중국산은 와, 네모났습니다. 진짜 네모난 모양이 네모가 있네요. 우와.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그랗게 그리고 중국에서는 네모나게 깎이는 기계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팀장님, 네. 중국에서 동그랗게 깎이는 기계를 사용하면 동그랗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동그랗게 깎이는 중국산 꽃감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면 네. 그걸로 원산지를 구별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또 뭘로 구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꽃감의 경우는 과육의 탄력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과육 조직 밀도가 치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꽃감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금방 복원이 됩니다. 탄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눌러보면은 딱딱하거나 딱딱해요. 물렁물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감 꼭지를 유심히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국내산의 경우는 감 꼭지 주변에 껍질이 적게 붙어 있어요. 근데 중국산의 경우는 감 꼭지 주변에 껍질이 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감 깎는 기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 단속을 쭉 지금 뭐 양동시장이나 말바우시장 등 다니고 있어도 아직까지 제 경험상 중국산 꽃감의 꼭지가 동그란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까지는 이게 한 안심하고 네모나게 생긴 건 거의 중국산이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남 씨의 설명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 꼭지 주변이 나풀나풀한 것들은 그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사실은요, 있다. 제가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언제요? 아니 그 깎는 것을 봤는데 네. 저는 저렇게 동그랗게 끝까지 깎은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 꼭다리만 딱 빠진 줄 알았죠. 사실은 저렇게 동그랗게 깎죠. 안일이 지러진 게 다음 문제 갑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감독님이 보기는 제대로 봤는데 안일이가 긴데 정답이 많이 틀렸다라는 게 이제 첫 문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산지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원산지 식별 정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전통시장 시장이나 음식점에 가보시면 원산지 표시판이라는 것이 벽면에 맞아요.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원산지 표시판인데요. 품목을 기재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표시판 상단을 보시면 QR 코드가 있죠. 네. 저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품목별로 식별 사진이 쫙 나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는 저 QR 코드를 활용하시면 식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보통 뭐 사실은 이게 믿고 살잖아요. 요즘에 다. 근데 이제 저런 것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QR 코드 꼭 찍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나저나 할 일이 너무 없어. 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알쏭달쏭 두 번째 퀴즈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 29년의 내공을 가진 우리 정종학 소장님께서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예. 내공을 팍팍 담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력 번호는 사골과 같은 부산물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OX. 축산물 이력 번호 뭐 뉴스를 통해서 국내산인지 혹은 국내산이 아닌지 또는 그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허위 등에 대해서 뭐 단속을 나갔다 이런 그렇죠. 뉴스 전해드릴 때 네네. 축산물 이력 번호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에 많이 사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사골과 같은 부산물에도 사골을 주부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이게 있었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잘 떠올려 보시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살코기가 됐든 사골이 됐든 뭐 부속물이 됐든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네. 자, 여기서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축산물 이력 번호는 사골과 같은 부산물에도 표시하여야 해야 한다. 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고민하셨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이번 문제도 갈렸어요. 헷갈리긴 하고 X. 헷갈리긴 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죠. 감독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통 살코기나 이런 데는 바로 이제 도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찍히거든요.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도장 찍는 도장 거요. 팡팡 쳐서. 근데 저 부산물 그 내부에다가 그걸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시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사서 먹으면서 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요. 네. 예, 그런 남이 거. 구워준 것만 자셨겠죠. 저는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사러 가면은 뭐 호주산 예. 이렇게 이 우족에도 호주산 뭐 어디산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예. 진짜요? 아무리 라이롱이라 해도 주부 10단이다고요. 자. 있다. 진짜요? 네. 지금도 의견은 갈렸지만 네. 말씀해주신 설명이 그럴 듯합니다. 두 분 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부산물에는 이력 번호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력 대상 축산물인 소돼지, 그다음에 닭, 오리에서 생산되는 지육, 그다음에 그 지육을 이용해서 가공한 정육, 그다음에 포장육, 여기에는 이력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만은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시 대상이 아닌데요. 이제 간혹 여러분들께서 판매장이나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부산물에도 이력 번호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그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제 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돼지 이력 번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축산물 이력제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번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 식별 번호, 그다음에 개체 식별 번호, 네. 그다음에 또 이력 번호, 묶음 번호 이렇게 4개의 번호가 등장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뭐 판매장이나 이런 데서 조회해 볼 수 있는 번호는 이제 개체 식별 번호. 소 같은 경우에는 개체 식별 번호가 이력 번호와 같은 번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농장 식별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력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것은 뭐냐면 이제 이력제 어플이 있어요. 축산물 이력 정보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앞에 빼고 네. 뒤에 숫자만 네. 숫자만 전부 조회를 해보시면 그 축산물에 대한 이력 정보들이 전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앞에 숫자, 네. 이력 번호 앞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 소는 0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돼지는 1로 시작이 되고 닭은 2로 시작이 되고. 돼지 1, 예. 소는 0. 예. 그래서 그 차이만 여러분께서 조금 확인을 하시면 이제 쉽게 그 이력 번호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축산물 이력 정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네. 이게 어느 농장에서 나온 것인지 언제 도축이 됐는 것인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면 되겠네요. 네. 소 앱으로 0번, 돼지 1번. 네. 그죠? 그리고 모르겠다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확인해 보시면 예. 네,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라면 안 사 먹으면 되든지 막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가 고기 살 때 고기 색깔만 열심히 보잖아요. 맞아요. 여기 살지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주부 입장에서 내 입에 내 식구들 입에 맞아요. 들어가는 거라 꼼꼼하게 챙겨지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정보였어요. 근데 이게 틀리면 어떡해요?
그럴게요. 첫 문제 감독님 틀리셨어요. 아니야, 저는 이제 그래도 저는 충분히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다음 문제 해봅시다. 아니 근데 고기를 사다 보면 가끔 네. 이렇게 왜 고기 피부에 도장 찍혀 있는 아,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왠지 사면서도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 근데 대부분 그 식육에 찍히는 그런 도장은 네. 식용색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보면 이제 도축 검사인, 그다음에 등급 판정인, 네. 그다음에 이력 번호 표시할 때 쓰는 그런 식용색소들이 사용되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히 소고기를 구입하실 때 보면 소 그 표피에 보면 도장 색깔이 예. 네. 달라요. 그래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적색,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의 경우에는 녹색 도장이 찍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도장 색깔만으로도 이게 품종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우라고 이름을 걸고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정육 식당을 갔는데 보라색 도장이 다르게 찍혀져 있으면 한우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하. 아, 우리 열린마당에서 너무 좋은 정보 알려드립니다. 네. 대본에 할 수 있네요. 네. 이제 앞으로 먹을 때 꼼꼼하게 이제 그 색깔부터 확인하고 먹어야 되겠네. 네. 야. 근데 자, 이제 이번에- 네네. 문제는 뭐냐면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정육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고기만 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도장이나 이것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력 번호를 조회를 해보시라고. 아, 네. 야, 재밌네요. 이번에 수산물 해볼까요? 가야죠, 네. 가야죠. 이제 감 샀어요. 네. 고기 샀습니다. 네. 자, 수산물로 갑니다. 네. 바짝 긴장하고 계신 우리의 젊은 피 하청 주무관님 문제 주세요. 네, 수산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부세 대가리에는 다이아몬드형 유상 돌기가 없다. 문제가 문제가 와. 부세, 예, 참조기와 더불어서 많이 즐겨 드시는 그런 생선인데요. 네네. 구별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요? 요즘에 오. 그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맞다 아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없다 이런 정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네. 나쁜 분들이 이것이 부세인데 참조기로 속여서 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부세로 만든 굴비를 조기로 만든 굴비다 이렇게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문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네. 조기와 부세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격 보고 구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글쎄 어떻게 구별할지. 문제 다시 드립니다. 부세 대가리에는 다이아몬드형 유상돌기가 없다. 네. 없으면 O, 네. 있으면 X. 네. 조기를 구입하실 때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종종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네. 일단 부세는 그런지 유상 돌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드셔야 됩니다. 예, 예. 자, 고민하셨으면 들겠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아,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한 분만 한 분 X고. X 드시고 예, 전부 다 O를 드셨어요. 아, 돌기가 없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부서하고 참조기하고 구분은요. 네. 거의 소비자들이 다 합니다. 네. 다 해요. 다뿐만 아니라. 네. 정남 씨도 했죠? 아무 대본 보면 딱 알아. 요즘은 속여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소비자들이 잘 알아가지고. 네. 예. 우리 방청객 한 분은 속으셨어요 지금. 지금 X야. 저기서 딴 데서 오셨어요. 그래. 한국에 거주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신 않으신 방청객분이라서 그러시군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도 이제 그거 딱 보면 알죠. 대본에 딱 보면 알아버려요. 주부 식당. 식당이니까. 다이아몬드형 눈 유상돌기가 감고 없다. 이렇게 이렇게만 살짝 만져도 이건 부세요. 네. 다 대본에 알아버려. 자, 자, 한 분 빼고 전부 다 O를 드셨거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아,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맞군요. 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놀랐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다 맞히셔가지고 당황하신 건가요? 하지만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라도 네, 설명해 네, 주시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굴비를 많이 선물을 하거나 그렇죠. 받거나 이제 먹기 네. 좋아하는데요. 굴비는 보통 참조기랑 부세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부세라고 해서 꼭 중국산 부세
아니면 뭐 짝퉁족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둘 사진만 보셔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둘은 같은 민어과이지만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해역에서 서식을 하고요. 꼭 부세라고 해서 중국산은 아니고 국내산 부세도 있고요. 맞아요. 중국산 조기도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맨 뒤에 지느러미 보시면 이제 참조기는 좀 갈라지는 모양이 있고 부세 같은 경우는 좀 부채꼴 모양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 냈던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머리에 네. 다이아몬드 유상 돌기가 있다. 오. 예, 조기는 유상 돌기가 있고 부세는 상대적으로 좀 매끈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요즘 만약에 구매하실 때 이런 것까지 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 예전에는 이제 부세가 중국산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밑에 뱃 부분이 노란색이 황금색이 있어야 좋다 해서 네. 예전에는 인공 색소를 넣어서 유난히 더 노랗게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하실 때 네. 유난히 노랗다 하면은 한 번쯤 의심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자, 설명을 듣긴 하였으나 주부 초보이거나 혹은 남이 사서 구워서 혹은 탕으로 해서 대접해서 드시기만 하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품질 인증 마크가 있다던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굴비를 사다 볼 때 혹시 이 마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품질 인증, 저희 네.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마크인데요. 이게 파란색일 수도 있고 이 제품에 따라 초록색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인증을 받고 싶다는 업체들을 상대로 저희 기관인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같이 이 원료 네. 그리고 실제 공정을 어떻게 하는지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 실제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면서 이 적합하다면 이 품질을 인증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혹시 굴비를 사실 때 또는 다른 수산물을 살 때 이 마크가 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네. 아, 이게 좀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니 네. 이게 듣고 보니까 네. 나름의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 이제 주부 몇 단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예, 예. 좋은 정보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덕에 가능한 겁니다. 전 뭐 유상형 돌기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조기와 부세 비교 사진 났잖아요. 네. 조기 눈이 더 땡그랗고 약간 똘망똘망해 보이네요.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나?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엔 농산물품질관리원회 이광호 팀장님이 문제 내주시겠습니다. 네. 깐 도라지는 껍질이 일부 남아 있다면 국산이다. 너무하시네. 너무하셔. 아니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가 말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광호 팀장님께서 첫 문제 내주실 때부터 그 곶감 꼭지 이야기하실 때부터 네 팀장님의 성격이 어떠신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도라지 명절 되면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시는 나물 중에 하나인데 때문에 구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이 두 분께 여쭤보기 전에 중국산과 국내산 구별할 줄 아세요? 지금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사보신 적도 없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사실 도라지를 먹기만 했지 네. 이걸 구별해서 뭐 어떻게 껍질 여부로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그 손질이 된 다음에 요리가 돼서 네네. 밥상 위에 올라오는 식탁 위에 그렇죠. 올라오는 도라지만 이렇게 드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자, 다시 드립니다. 깐 도라지는 껍질이 일부 남아 있다면 국산이다. 네. 아, 문제를 다시 봐도 저도 헷갈리네요. 자, 껍질이 일부 있으면 국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한 분만 X 드셨고 전부 다 O를 드셨어요. 예, 예. 감독님 설명해 네. 주시죠. 이 외국산 수입산은요. 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저기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이걸 잘 청소를 해서 껍데기도 완전히 벗겨가지고 두르고 네. 여기 우리나라 국산은 네. 그 일거리가 많으니까 덜렁덜렁 해도 국산이니까 그냥 다 알고 먹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는 네. 이 뚱뚱해요. 외국산. 특히 중국산은 네. 도라지가 뚱뚱해요. 진짜요? 네. 그래갖고 싹 이렇게 반듯해요 또. 네, 중국산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쪼개갖고 하얗게 해서 나오고. 깨끗하게. 예, 우리 국내산은 잔뿌리가 겁나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곡성 아닙니까? 네, 잔뿌리. 이거 도라지
껍질 까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도망 다녔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까기가 껍질 까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래요. 우리 지정남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광호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고개를 그렇죠. 아니 거의 내 손인데 하는 표정이세요. 뭐 일도 내풀 말이 없죠. 맞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설명이 맞습니까? 그 김성환 감독님 말씀을 약간 걸러 들으셔도 되고요. 우리 지정남 선생님 말씀은 거의 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해도 거의 정답에 가까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내가 맞췄잖아요. 네,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것은 보면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 이게 통관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도라지가 국내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사진도 팀장님께서 있네요. 준비를 네, 사진을 해주셨는데 보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 사진을 네. 좀 보겠습니다. 껍질이 있는 도라지를 통도라지라고 하잖아요. 네. 껍질이 벗겨진 것을 깐도라지라고 합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통도라지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깐도라지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 가보시면 흙이 묻어 있는 국내산 통도라지를 상인들이 칼을 가지고 열심히 껍질을 벗기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도라지 껍질을 벗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칼로 이렇게 껍질을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지정남 씨 설명이 맞네요. 네. 진짜 손맛이에요. 그래서 국내산 깐도라지는 아무리 세심하게 깎아도 네. 껍질이 일부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깐도라지들은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왠지 사진으로 보니까 외국산은 애가 좀 간단하게 생겼고요. 국내산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맙시다. 네. 껍질이 일부 남아있으면 예. 국산이다라는 정보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정 소장님. 예. 네. 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실 텐데요. 네. 벌꿀도 등급 판정을 받는 축산물에 속한다. 어찌까? 아하. 어찌까? 정 소장님이 문제 내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헷갈리실 텐데요. 하고 문제를 듣더니 이제 지정남 씨가 어찌까가 먼저 어찌까. 나왔어요. 네. 자, 꿀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으로 평소에도 판정 많이 받아야 즐겨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물로도 많이 드리는데, 야, 이 꿀이 등급 판정을 받는다? 저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등급 판정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소, 돼지, 맞아요. 육고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벌꿀도 등급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어찌까? 등급 판정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예, 생각과 예. 함께 고민하셨으면 고민할 것이 없다니까.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민할 것이 없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두 분, 나머지 오. 5분은 O를 네, 드셨어요. 감독님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지인들이 이거 네. 진짜 오리지널 그 벌꿀이다 해가지고 상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병에다 담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것은 등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인이니까 아주 친한 지인이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줬을 것이다 하고 먹는데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상표가 이렇게 붙여서 나옵니다. 그, 예, 그 예. 꿀통에가. 그렇죠. 그 꿀통 안에가 등급이 다 이제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면요. 등급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통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스티커 같은 거기에 등급이 예,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다 나와 그래요?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정남 씨.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꿀은 완전 식품이에요. 네. 얘는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실외에 놔둬도 절대 뭐가 안 상하지가 생겨요. 않아요. 상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등급 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설탕을 미기고 꿀을 냈냐, 꽃을 이렇게 했냐 네. 그런 것의 차이지 등급 판정이 아니고. 그게 등급이다니까요? 아이 그것이 등급 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게 아니고. 등급이에요. 제대로 오리지널 오늘 꿀인가.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안 돼. 뭐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아, 나 진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헷갈린 문제였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오, 등급이 등급이 있어요. 있네요. 국내산 축산물 중에 이제 저희 축평원에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축종들은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벌꿀.
벌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거. 말. 네, 그렇습니다. 예, 말까지 이렇게 축종을 지금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꿀의 경우에는 그 판정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네. 저희 이제 축평원하고 그다음에 그 양봉협회에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꿀 같은 경우에는 협회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평원 기준은 보다 좀 엄격한 기준으로 판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꿀을 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판정하는 자율등급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의무가 아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가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네. 세상 가짜 많은 게 벌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얕네요. 그렇죠. 얕아요. 예, 이게. 얕아요. 진짜도 많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평소에 잘 드시고 감독님께서는 선물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 방금 문제 굉장히 관심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그 꿀차를 한 잔을 이렇게 딱 타서 마시면은 전날 네. 먹은 그 숙취가 싹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좀 설탕물이나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게 제대로 된 그런 그 등급을 딱 보고 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싹 해소가 안 돼야 그날 술을 안 드시는데 싹 해소가 되니까 또 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꿀이 나빴네요. 그러면 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침잠하잖아요. 이게 아, 바닥에 하얗게 바닥이 가라앉는 거요. 네. 이게 설탕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이건 뭐예요? 대부분 이제 그걸 설탕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 가짜 꿀 아니냐 하고 이제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꿀이 설탕처럼 이렇게 결정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꿀이 설탕처럼 결정화가 되는 것은 꿀이 가진 물리적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화 여부만으로 이게 가짜 꿀, 소위 말하는 사양 꿀인지 아니면 천연 꿀인지를 구분하는 그건 맞지 그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렇게 꿀이 결정화가 잘 되는 경우는 뭐냐면, 꿀 중에서도 포도당하고 과당 비율이 있는데 네. 포도당 비율이 과당 비율보다 높은 꿀이 결정화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꿀을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우리 지 여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화가 또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도도 15도씨 이하에서 보관했을 경우에는 결정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꿀도 보면 밀원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초본류, 그러니까 풀꽃에서 얻은 그 꿀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에서 얻은 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본류에서 풀꽃에서 얻은 꿀이 결정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유채꿀이라든지 그런 꿀들이 훨씬 더 결정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설탕처럼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라는 것은 온도의 차이인 거고 비율의 차이인 거지, 그것 때문에 꿀이 더 좋다 나쁘다를 그렇죠.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등급 판정에 대해서 의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예. 그 분들은 아, 내가 생산한 나의 꿀에 자신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뜻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믿고 드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자, 다음 문제 또 확인해 볼까요? 자, 또 이제 내공을 탁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청 주무관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수산물 문제입니다. 네. 국내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총 3가지이다. 네.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총 3가지다. 네, 저희가 네. 그 원산지 표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국산, 그러니까 국내산 혹은 아닌 것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주신 문제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총 3가지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저한테 물으신다고요, 지금? 근데 이제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연근해산. 연근해라는 건 이제 육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표시를 원래 해야 됩니까? 그 시기도 원산지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잖아요. 그걸 그걸 여쭤보는 마음이 거예요. 급하잖아요, 지금 우리. 네. 아니, 제가 너무 너무 헷갈리고 내가 이 나이 헷갈리니까. 때가 제가 아침에 장 보러 다닐 때가 있어요. 네. 여기 가면 저기 저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네. 근데 국내산만 써 있고 중국산 원 이렇게 써 있지. 연근해산이라는 거 써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그럼 네. 내가 이거. 국내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3가지다.
맞으면 O,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X가 더 많으세요. 한 번만 오예요. O를 드셨어요. 전부 다 X 드셨어요. 자, 감독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침 새벽에 수산물 시장을 가요. 가서 보면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게 어디 그게 네. 출신 성명을 제가 다 보는데 제가 얘기지만 국내산이라고 써 있는 건 내가 봤는데 국산 연근해산 여기 써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연근의 산이 약간 생소하다라는 생소해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지정남 씨.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로 표시된다. 문제 자체에 답이 들었어요. 국내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내산 한난 거죠. 네, 국산 연근해산 아닌 거야. 그래, 근데 엄청나게 와, 세심하시네요. 자 접근 방법. OX 기자하면서 의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야.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졌어요. 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지정남 씨 설명 듣고 주무관님이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정답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다 틀리고 한 분 맞으셨어요. 오메 축하해요, 오메. 오메 뭔 일이야. 심지어는 고향이 한국이 아니신 분인데 혼자 맞히셨어요, 지금. 아니 우리 하청 주무관께서 지금 지정남 씨가 막 설명하시는데 입 모양이 딱 마치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트릭 액션을 야 이런 액션을 취하셨는데 근데 답은 틀린 또 아니네요. 거예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근해산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못 봤어요. 문제를 내봤는데요. 저희가 수산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국산, 뭐 국내산 아니면 뭐 나라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근해산도 저희 수산물에서는 모두 같은 국내산 수산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연근해산 우리 국내산으로. 네,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국내산 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이렇게 쓰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연안 정착성,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완도 전복. 네. 예, 전복은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완도 전복, 뭐뭐 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명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연근해산 보셔도 우리 우리 수산물이니까 것이다. 네.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자, 이번에 농산물 다시 한번 문제 받도록 하는데 이 팀장님한테 문제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얼마나 헷갈리는 문제를 준비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 내주시죠. 네, 세척 당근은 표면이 까칠까칠한 것이 중국산이다. 단체로. 왜요? 아까 문제가 팀장님 아까 그 도라지랑 약간 비슷한 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당근, 세척 당근 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세척 당근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당근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저 전생에 말이었나 봐요. 전 진짜 간식 삼아 날당근 진짜 좋아하거든요. 입에 물고 사시는 분이라 여보세요. 무슨 또 입에 물고까지. 아니, 물고 근데 사시던데. 이제 마트 가면요. 네. 흑당근으로 되어 있는 국내산이 있고 제가 사는 지역의 마트는 깨끗하게 씻어놓은 중국산 세척 당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심부름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저희 가족이 흙 묻은 당근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산이니까라는 그런 의미가 것 깔려 같아요.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드립니다. 세척 당근은 표면이 까칠까칠한 것이 중국산이다. 네. 네. 맨질맨질이 아니고 까칠까칠한 게 중국산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입 다물고 있을게요. 저 당근 좋아하거든요. 자. 좋아만 하지 틀릴 수도 아니, 깨끗하게 있습니다. 씻은 거하고 안 씻은 거 구분이 가겠는데 까칠까칠하다니까 헷갈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 문제가 좀 거예요. 까칠하죠? 예. 자,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감독님 혼자 오드셨어요. 네. 오, 설명은요? 설명은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을 찾아보시죠. 깨끗하게 씻은 거는 중국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흙이 묻어 있는 것은 우리 저기 그 국산인데 국내산이다. 까칠까칠한 것은 이 토양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그 중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토양하고 이게 그 뭐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산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세척 당근. 시친 놈. 시친 시친 놈은 이게 이 표면이 거칠거칠하냐. 근데 제가 산 중국산 당근은 다
맨질맨질해요. 아, 깨끗하죠. 맨질맨질하다고요. 이게 까칠까칠해 표면이 까칠한 아니. 시친 거는 맨질맨질해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 자체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세척을 했는데 세척 당근인데 까칠까칠하다? 그 토양이 헷갈리네요, 문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토양이 네. 문제. 저 지금 웃느라고 땀나요. 씻힌 놈. 감독님 토양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토양의 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이게 그렇지. 그렇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여러분들도 그 흙이 묻어 있는 이제 당근은 국내산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산의 경우도 세척 당근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후배 단속 발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세척 당근을 국내산하고 외국산으로 구별하는 것을 제일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당근의 경우는 표면을 보면은 까칠까칠해요.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은 국내산 당근을 세척할 때 당근을 일단 거친 솔이 부착된 세척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탁기가 빨래 세척하듯이 이렇게 돌려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솔 때문에 당근 표면이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긁힌 자국을 통해서 당 성분이 나와서 흰색 분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산의 경우는 단순하게 물로 씻거든요. 네. 그래서 표면이 깨끗하고 맨질맨질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 오늘 한번 마트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국내산은 긁힌 자국이 있다. 맨질맨질한 것은 중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산 당근도 세척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네, 세척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척하는 방법의 차이. 우리는 기계로 세척을 하고 중국은 그냥 물로 세척을 하는 차이. 그 차이 때문에 구별이 내가 가능합니다. 그 당근을 살 때 그런 것까지는 안 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거 흙이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이런 것만 보고 샀는데 이제 마트에 가면은 아주 꼼꼼하게 아주 이 만져가면 싹싹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봐야겠어. 어디서 까칠까칠한가 이제 한번. 그러니까 국내산도 흙이 묻은 게 있고 맨질맨질하게 세척이 된 게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네. 소장님. 네. 이제 달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달걀. 달걀 껍데기에 찍히는 난각 표시 중 앞 네 자리 숫자는 소비 기한이다. 소비 기한이다. 명절 준비하면서 전도 부쳐야 되고 달걀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 달걀을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겉 표면에 무슨 주민등록 번호처럼 굉장히 긴 글자가 맞아요. 번호가 찍혀 있기는 있어요. 해요. 네네. 거기에서 앞 네 자리가 소비 기한이다라는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달걀 껍데기에 찍히는 난각 표시 중 앞 네 자리는 소비 기한이다. 언제까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소비 기한이다. 자, 소장님. 눈빛이 점점 더 난해지십니다. 모두가 다. 야, 소장님 너무하시네. 저도 사실은 그 계란 살 때 제가 그거 보거든요. 그 날짜를 봐요. 네. 예, 언제 나와서 언제까지를 하는데 앞 네 자리 숫자. 저희가 이것이 그걸 소비 볼 일이 기한이다. 없죠, 별로.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역시 또 의견이 나눠요. 그래도 5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감독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드렸듯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소비 기간인지 또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계란을 보면은 언제 이게 이제 유통이 됐고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소비를 하라는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걸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날짜가 좀 가까우면 제가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죠. 앞으로 길게 넣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보는데 오늘 문제 정말 어렵네요. 진짜 소장님 진짜 그렇게 안 봤더니 좋게 봤더니 안 되어져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기 막 농장 번호 막 이게 있고 그런 것도 있나요? 등급이 맨 뒤에가 뭐 4자고 1자고 2자고 4등급으로 나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렇지. 소비 기한이 아니고 농장 번호고 그 겉 표시 그 겉에 이 박스. 박스 네. 거기에 이제 찍힌 게 소비 기한이다. 나보다. 제가 저 바꿔도 돼요? 오메 그렇죠. 그래도
요래놓고 나 틀리면 참 우세요, 우세.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야, 여기 우리 저 정남 씨. 예. 아니요. 모든 분들한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정답 씨는 헷갈려요, 바꾸면 소장님. 아니, 감독님이 바꾸라는 말씀. 저는 어차피 그냥 그래? 갑니다. 저는. 우리 정 소장님이 방송을 아세요. 아주 난하게 몰고 가십니다. 네. 아니 소장님 이러고 계셔 이러고 딱 가운데를 이러고 계셔. 자, 정답은? 정답 확인해 주시죠. 네, 앞에 네 자리 숫자는 소비 기한이다. 맞다, 틀리다. 소비 기한이 아니다. 우리 지정남 씨가 맞추셨어요. 네. 뭔가요, 그 숫자? 오늘 지여사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가운데 부분은 맞았어요. 네, 가운데 이제 그 농장 고유번호 부분은 정확히 맞으셨고 뒤에 맨 뒤에 숫자는 1, 2, 3, 4 네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등급이 아니라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1은 1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방사, 풀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네.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고 네, 화면에 지금 예쁜 달걀 사진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2는 뭐냐면 축사는 축사인데 평사 바닥에서 키우는 그런 닭이고 이제 4번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4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케이지에 가둬서 아하. 키우는 그런 양계장. 근데 3번은 뭐냐면 4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넓은 케이지에서 사는 환경. 그런 닭에서 생산된 계란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육 환경 번호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핵심은 맨 앞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것은 소비 기한이 아니고 산란일자. 산란일자입니다. 네. 그 계란을 낳은 날 네. 혹은 그 계란을 수입한 날짜. 네. 그래서 계란을 구입을 하실 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산란일자가 가장 최근의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계란 하나, 달걀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또 정보가 또 필요하네요. 좋은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주무관님께 문제를 바로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내겠습니다. 원양 어선에서 잡아 가공한 수산물은 외국산이다. 야, 이거 제가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가끔 그거 있잖아요. 여기는 한중일 공동 어로구역입니다라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중일 어선이 같이 가서 예를 들어 뭐 조기를 잡았어요. 조기를 잡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배는 국내산이고 똑같은 데서 잡았는데 맞아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산이고 일본산이고. 중국으로 가면 중국산이다. 중국이랑 일본에서 들여온 건 이건 국내산이 아닌 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다시 드립니다. 원양 어선에서 잡아 가공한 수산물은 네. 외국산이다. 외국산이다. 네. 와 진짜 머리 아파.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원양 어선에서 잡아 가공한 수산물은 외국산이다. 외국산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요. 네. 한 분만 O 드셨고 나머지 다 X 드셨는데 정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다 맞죠? 거의 다 그래요? 맞추셨어요. 네, 원양어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이 잡아온 수산물은 외국산이 아니라 원양산이라는 따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네, 원양산이라고 원양산이라고 따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징어나 명태 같은 것들이 이제 원양을 잡아와서 원양산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양산. 참 생소한 단어네요, 그죠? 네. 예. 어쨌든 외국산이 아니고 국내산은 맞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수산물 표기 방법은 국내산 총 3가지인데요. 국내산, 그다음에 수입산들은 이제 해당 국가명을 국가들, 쓰고요. 예. 마지막에 원양산. 원양산. 네. 세 가지. 자, 원양어선에서 잡아서 가공한 수산물은 원양산이다. 네, 외국산이 아니다. 자, 오늘 농수축산물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드렸는데 네.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이 세 분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실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소비자들께 끝으로 이거 하나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팀장님부터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이게 내가 구입한
농산물이 뭐 실제로 국내산인지 맞는지 의심이 들 경우가 많이 있을 테고 또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부정 유통 신고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 전화번호는 1588-8112거든요. 네.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창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포털 중에 보면 그 이웃 동네 예, 지식인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축산 관련해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으로 1대1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아침에 5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왔는데요. 예, 축산물에 관한 그런 모든 질문은 저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에다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무관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저희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원산지랑 이런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원에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농수축산물 제대로 고르는 법까지 네. 또 준비를 해서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알고 나니까 뭐 장을 안 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궁금하신 내용들 세 분께서 알려주신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의문 있다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농수축산물 관련해서 품질평가관리원에서 네. 좋은 정보들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과도 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설 장보기를 위한 좋은 내용들을 챙겨드렸는데요. 예. 설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설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장 든든하게 보니까 기분 좋네요. 네.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다음 주에도 설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마당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